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께서 교계에서 새로운 장르인 명상심리를 가르치시고 계신데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위생기심과 연결하여 저희가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명상심리라는 그 장르는 그 새로운 장르이기도 하고 또 금방 명상과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금방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명상에서 생기는 심리학인데 심리와 명상을 따로 띄워놓으면 그는 달라집니다. 심리학 계통은 인지심리학 쪽으로 가야 하고 또 그 일종의 명상은 인지심리가 아니라 무의식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유무가 하나로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무법, 그러니까 유법과 무법,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질과 비물질로 얘기할 수도 있고 허공과 이런 만물 모든 세상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새롭게 합치면 이제 새로운 장르가 되기 때문에 심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관념이나 우리가 공부한 프레임, 교육되어진 이런 부분들에서 생기는 어떠한 그런 이 틀에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상당히 심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교로 얘기하면 그 차원에 맞게끔 눈높이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을 끌어가기 위한 방법은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데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명상에서 명확하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기 하나 합쳤다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명상에서 생기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명상 심리가 뭐냐 합쳐지면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축이 있는데 첫째는 그 판단 없는 관찰이다. 판단 없는 관찰은 우리가 뭘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좋다 싫다 그러면 좋다는 걸 내포하고 있고 밉다 그런 말은 또 밉지 않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고 길다 그럼 짧다가 내포하고 있고 선 그러면 악 이렇게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응하고 있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이라 그래요. 판단 없는 관찰이라는 말은 판단하는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하고 일상적인 이런 판단하고 살고 있지만 명상심리로 들어오면 일단 판단 없는 관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판단에 빠지는 어떤 걸 결정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무엇에서 판단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면 어떠한 판단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비준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찰로 넘어가면 바로 연기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부분이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판단은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 속에 있는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판단은 관찰이고 그래서 연기법까지 인연법까지 연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라는 의미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또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가지 부재의 그 연기법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도 쓸 수도 있어요. 표현상 정확하게도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선인서가 악인 악과라는 이 과보심에 생기는 에고의 세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 그 인과응보라는 부분은 원래 말은 부메랑 같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마음을 보내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보내면 대상에 보냈던 것이 다시 갔다가 다시 나에게 보낸 자에게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과학에서 응용하고 있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거거든. 사실은 뭐 불교라는 어떤 국한된 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불교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다망이 가면 여기 이제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는데 부닥쳤다가 보낸 자료 돌아오는 원리를 응용한 거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다만 그러냐? 일부러 응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심파의 마음이란 것도 그와 같아서 돌아오는 것이 인과응보다. 이제 그것이 바로 내게 돌아온다는 회개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라 이 말이죠. 좋은 마음을 먹어라 내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연기법이 또 하나 있고 12연기로 나누는 법이 또 있고요. 역수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설명은 길어요. 간단히 이건 질문에 대한 게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의 축은 이제 그 응시인데 응시는 사마타적인 부분하고 집중이라고 말하죠. 집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집중한다는 것은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응시라는 말은. 그리고 응시는 코드가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코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몰입이란 말하고는 달라요. 몰입은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는 것이 몰입이고 도망가는 그 동물도 안 잡혀 먹으려고 도망가는 것도 몰입이야. 근데 집중은 달라요. 그런 거고 다른 건 우리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존재하는 이 부분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대개는 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중은 달라요. 집중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 자체에서 적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데 여러 가지 코드 중에 채널 중에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대상이 있는 집중하고 대상이 없는 집중, 자신에게 돌아가는 두 가지가 사마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은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중했으면 세 번째의 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바로 ing 진행인데 늘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내가 기다렸어 하고 말하지만 안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치게 해준 거거든요. 그 기다리라는 것은 시간적인 우리의 사고, 에고의 세계 사고 차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ing 진행,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stay in the moment 이 순간에 있어야 이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근본의 그 근본 취지는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기다리면 때가 오고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면 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겨울에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셔야 해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다림이고 네 번째는 통찰인데 이 통찰은 그야말로 이제 전체보기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요. 이 전체보기는 내가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내가 아마 입체로 보일 거예요. 네? 원근법으로 보면 입체로 보인다고. 여러분이 한 면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입체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도 원근법으로 그리면 입체로 보여요. 우리 착시현상이죠. 영화도 그런 착시현상을 가짜를 보고 우리는 진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우리는 허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착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체로 본다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통찰이 안 된 거죠. 한 면만 보니까.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우리는 전체를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면을 보니까 편으로 봤다. 그래서 편견 그러는 겁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을 보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죠. 편견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편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느 쪽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면 동쪽에서 그 남산을 그린 거하고 서쪽에서 그린 사람하고 남쪽에서 그린 사람은 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산의 모양은 달리 보이는 거죠. 내 모습이 정면을 볼 때고 측면에서 볼 때고 뒤에서 볼 때는 다르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 면만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현재 한 면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입체로 보고 느끼는 것 같은 착시현상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본다는 건 뭐야? 저 사람은 남산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 동쪽에 본 사람이 얘기한다면 통찰된 사람은 저 사람은 동쪽에서 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의 편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는 그쪽 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하고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좀 금방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 얼굴만 미남이야 미인이야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전체 보기를 하게 되면 전체 화면 전체를 다 보고 있으면 그것도 볼 수 있고 딴 것도 볼 수 있고 뒷 배경에 책도 이상한 책에 꽂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에너지가 안 뺏기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관객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진짜 모습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공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기는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여러분의 생각 사고의 패턴, 주어진 프레이밍,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이 생겨서 나올 때 그 일종의 그 태어나면 어머니부터 이제 뭘 다운받죠. 그럼 이것을 업생이라 그래요. 예? 업생. 업에서 생기는 생의 그 일종의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 거죠. 업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업습이 생기고 주변의 환경이 익혀지는 습이 생겨요. 그런 그 익혀지면 나중에 소프트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다음에 업력이 생겨서 파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업보가 되는데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까르마다는 이 업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중독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 있느냐 이 상태거든. 근데 명상에서는 그를 전부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켜서 무엇이 어떤 관점을 만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응? 보게 되는 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꿈을 꾸면 꿈속에 내가 꿈에서 돌아다니다가 깨면 꿈인지 알고 꿈에서 깨는데 또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꿈에 돌아다니겠는데 또 꿈을 보는 놈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뭐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달았어? 그럼 뭐야? 누가 깨달았는데? 내가요. 그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통찰이라는 부분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단계 축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다 있지만 이 정도로 네 개 축으로 명상심리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무소주 이생김씨란 말은 금강경에 나온 얘기인데 사구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은 부름 주색 생심이라 그래서 불응주 색성의 미척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있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응당 색이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색성의 미척법 그러니까 이제 그 12처인데 이게 안입의 서신에서 12처 색성의 미처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조교 놓은 계공하고 저기 반야신 계공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하시면 돼요. 말 것이고 그 다음에 응고서 이생이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머문보지 말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대상을 만나면 대상에 대한 마음이 옮겨가면 뭐가 생겨? 감정이 생기잖아. 감정이 생긴 건 뭐야? 대상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은 좋다 싫다 두 개로 바뀌는 거야. 좋다 싫다. 그건 좋으면 집착하게 되는 거지. 또 갖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싫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좋으면 집착하고 소유욕이 생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되잖아.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 경험되는 기억의 바탕에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돌면서 그것이 생각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섞이면서 자라보고 놀란가서 소뚜껑 놀란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연속성이나 유사성 이런 통일성의 생각의 패턴 넘어가면 현실과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결국 착각하게 되고 잘못 보게 되고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나라고 인정하는 거야, 자신을. 그걸 떠나는 거다. 응무소지 이생기시란 말은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거둬라. 마음 머문 바 없이 머물고 행하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발자국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주는 사람은 주는 마음이 없고 받는 사람은 받는 마음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는 자는 주는 마음 없이 주고 받는 자는 받는 마음 없이 받도다. 뭐 이런 말도 통일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흔적이 없는 건데 내가 집착하고 머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구계 중에 그 응무소 이생기심이란 말은 바로 명상심리에서 적용한다면 요거는 바로 판단능 관찰,
판단은 관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속에서 관찰하게 되면 몸본 바 없이 판단하면 머물게 되거든요. 좋다 싫다 이런 결정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가는 부분이 여기에 모두 포함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이기도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답이 잘 됐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응무소지 생기시면 바로 내가 마음을 내되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것이 응당 그것이 명상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중요되는 말이 바로 이 명상이랍니다. 이제 답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